68세 나현숙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지만 사이비 교주 조평이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의 시작은 친구 광자로부터였습니다. 현수가 요즘 주말에 뭐해? 나 그냥 집에 있지. 남편하고 별거하고 나서부터는 딱히 일 없는 거 너도 알잖아. 그래?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같이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교회? 아, 됐어. 나 종교 같은 거 싫어하는 건 너도 잘 알잖아. 현숙 씨는 본래 종교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나가고는 했지만 그나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며 별거를 선언하면서 현숙 씨는 종교에 대한 은근한 반감마저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취미도 친구도 없이 혼자 사는 60대 여성에게 주말은 지겨운 고문이었습니다. 아, 지겨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겹게 사는 거야, 응? 젊을 때는 얼굴에 가벼운 붓만 바르고 나가도 지나가던 남자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빵집에서 빵 하나만 사도 주인집 아저씨가 은근히 말을 걸어오곤 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예쁘고 멋지게 꾸며도 개미 새끼 하나 현숙 씨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이 뻑뻑해서 유튜브 오래 보기도 힘들고 누구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하자니 돈 쓸 게 아깝고 진짜 지겨워 미치겠네. 그러던 차에 광자로부터 온 문자. 현수가 이번 주 일요일 10시야. 보내준 주소로 꼭 한번 와봐. 와서 사람들도 좀 사귀고. 우리 교수님 잘생겼어. 교수? 교회라더니 갑자기 웬 교수? 살인적인 무료함에 시달리던 현숙에게 툭 하고 던져진 교수라는 직함은 무척이나 이질적이고 호기심이 동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미쳤지. 결국 여기를 왔어? 현숙은 일요일 오전 10시 광자가 보낸 상가 건물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곳은 상가 건물 2층 안쪽에서는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지 찬송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숙이 문을 빼꼼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 든 중년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남자의 모습은 광자의 가머니설과는 달리 잘생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뭐야, 잘생긴 교수인지 뭔지가 있다더니 머리 벗겨진 대머리 아저씨잖아. 잘생긴 교수요. 어머나 깜짝이야.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현숙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에 왁스를 반듯하게 발라 올린 중년의 남자가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여기 안에 잘생긴 교수가 있다고 들으신 겁니까? 네? 아, 그게 제 친구 광자가 그랬거든요. 오늘 교회 와보라고 꼬드기면서 생뚱맞게 여기에 잘생긴 교수님이 있다고. 현숙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횡설수설했습니다.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고 경험도 분명 적지 않은 현숙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부끄럼 많은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턱을 품위 있게 매만지더니 말했습니다. 잘생긴 교수라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럼 어디 직접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아, 아니요. 저는 그냥 가려던 참이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남자가 현숙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눈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을지도요. 현숙은 멍하니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안에 들어가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한마디에 연단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단번에 쏠렸습니다. 현숙은 남자가 왜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치는 건지, 그리고 왜 자기 손은 이렇게 꼭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건지 의문이었고, 그 덕에 덩달아 자기도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받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말은 교수님, 교수님 오셨다.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집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 현숙은 사람들이 교수라고 부르는 남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손을 연인처럼 붙잡고 있는 타칭 교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숙보다 키가 작아도 머리 하나는 더 큰 교수는 선이 굵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광자가 말하던 교수구나. 확실히 잘생기긴 잘생겼다. 속으로 중얼거리던 현숙에게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교수의 인도에 따라 현숙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집회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자들이었고, 그들 모두 현숙을 보며 부러워 죽겠다는 눈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질투하듯 노려보지? 의아하던 현숙은 이내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기던 교수가 여전히 현숙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숙은 슬쩍 손을 놓으려고 해보았지만 교수는 그럴수록 현숙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네? 아니. 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너무 교수님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현숙 씨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나 봅니다. 네? 지금은 당장 우리한테만 집중하면 돼요. 그게 전부니까. 우리라고?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우리라는 거야. 현숙은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끔찍이 싫지도 않아 하는 그런 이상한 자신을 발견했고, 결국 교수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민학교 때 졸업장을 받으러 연단에 올라갔던 후로 생애 처음 연단에 서본 현숙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머리 위를 뜨겁게 비추는 조명, 연단 아래에서 자기를 우러러보는 듯한 사람들까지. 교수가 현숙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자매를 환영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 그리고 여전히 교수와 굳게 잡고 있는 손으로 인해 받는 질투. 그 모든 것이 융합된 순간, 현숙은 인생의 새로운 장에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조평일이야. 이곳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시지. 집회가 끝나고 다가온 광자가 한 말. 광자가 데려온 그곳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빛의 교회, 줄여서 하온교회는 조평일 교수가 새롭게 설립한 기독교계 신흥교파였습니다. 현숙에게는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 책임자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나 교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왜 교수님이라고 불러? 아, 그건 우리 교수님이 교주라는 말을 싫어하시거든. 그리고 목사라는 말도 딱히 안 좋아하셔서 우리끼리는 그냥 교수님이라고 불러. 실제로 교수님이기도 하고 말이야. 실제 교수라고? 응,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항공과 쪽에서 교수직까지 역임했다고 들었어. 아, 그래? 대단한 분이셨구나. 자매님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있게 하고 계십니까? 오호호. 우리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장난꾸러기시라니까? 조평일 교수, 그러니까 평일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능력이었죠.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현숙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남편분과 별거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께서는 눈이 삐셨나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분을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 현숙이는 좋겠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데.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처음 하는 사람답지 않게 평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현숙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연락의 시작은 광자를 통한 신도 모임부터였습니다. 현수가 다음 주에 우리 정기 모임 있는데 올 거지? 정기 모임? 그런 것도 아니? 응. 서울숲 공원에서 다들 모여서 기타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야. 너도 꼭 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즈음 현숙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일이 잘생긴 데다 능력자로 보이기는 했지만 하온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흥교파, 평생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던 현숙에게는 여러모로 꺼려질 요소가 많았죠. 그런데 그때 광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너 꼭 데려오라고 하셨어. 교수님이? 응,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은근히 너 찾으신다. 질투난다 얘. 나를 찾는다고. 현숙에게 잘생긴 이성의 관심은 실로 낯선 것이었습니다. 광자의 말은 현숙의 마음 깊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찾는다는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던 그때의 설렘과도 비슷한 그런 묘한 감정을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는 주책이야. 현숙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싹튼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일이 자신에게 보였던 눈빛과 다정한 말투는 마치 덕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 걸려든 이상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던 말입니다. 결국 현숙은 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자야. 난데 그때 말한 신도 모임, 나도 갈 수 있을까? 결국 현숙은 주말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광자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평일을 향해 기울고 있었죠. 마침내 도착한 서울숲 공원. 따사로운 햇살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완연한 봄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현숙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동감 넘치는 풍경에 괜스레 마음이 들떴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광자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수가 잘 왔어. 안 그래도 다들 너 기다리고 있었어? 광자는 현숙의 손을 잡고 돗자리가 깔린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흥겨운 기타 선율과 노랫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우리 새로운 자매님께 인사해야죠. 자, 현수가 이리 와서 자기소개 해봐. 광자의 소개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숙에게 쏠렸습니다. 현숙은 쏟아지는 관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 다들 너무 부담 주지 맙시다. 현숙 씨는 아직 우리 모임이 낯설 테니까요. 평일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현숙을 사람들 사이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날 집에만 있었으면 억울할 뻔했어요. 네, 그러게요. 덕분에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하고 좋네요. 앞으로도 모임에 자주 나오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현숙 씨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평일의 다정한 말투에 현숙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경계심도 조금씩 누그러졌죠. 자, 이쪽에 앉으시죠. 제가 현숙 씨를 위해 특석을 마련해 놨습니다. 두 사람은 돗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평일은 현숙에게 기타 연주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모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현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 따위가 아닌 조평일이라는 개인에게 빠져든 것이었죠. 교주님, 아니, 교수님. 근데 하온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그냥 평범한 교회는 아닌 것 같던데요.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온교회는 기존의 낡은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빛, 즉 하온을 통해 영혼의 정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평일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현숙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증거로 그녀는 평일에게 더욱 깊이 매혹되었습니다. 저도 그 하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현숙 씨는 이미 그 빛을 품고 계세요. 제가 그 빛을 더욱 밝게 틔워드리겠습니다. 평일은 현숙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강렬했습니다. 현숙은 그 눈빛에 왠지 모를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멘. 현숙의 한마디에 평일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아멘은 곧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이라 복창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방금 현숙 씨가 하신 아멘은 참으로 옳습니다. 아멘 되게 하소서. 현숙 자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 이후 현숙은 교회 모임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평일의 가르침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맹목적인 신앙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엄마, 요즘 그 교회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거기가 좀 이상하던데?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대로 된 사이트도 하나 안 나오고. 현숙의 딸 지우는 그런 현숙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일에게 매료된 현숙의 귀에 그런 딸의 염려가 자리 잡을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 지우, 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생각해봐. 과거에 예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분을 사입이라고 불렀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아직 하온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볼 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엄마, 됐어, 지우야.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현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씁쓸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숙은 점점 더 하온교회에 그리고 평일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일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온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있고요. 현숙은 평일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현숙 자매. 현숙 자매는 누구보다도 하온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평일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현숙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현숙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의 특별 관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모임이 끝나면 을의 현숙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안부 인사 정도였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숙 자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평일이 현숙에게 조심스럽게 한 제안. 예상치 못한 일에 현숙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녁이요? 저야 좋지만 갑자기 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열정에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평일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숙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평일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훤칠해 보였습니다. 여기 음식이 괜찮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사실 이런 곳에 오는 건 결혼하기 전 이후로는 처음이라서요.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현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20대 때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시면 되죠. 저와 함께. 평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에 현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평일과 현숙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교회 모임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현숙 씨,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고 말입니다. 평일은 현숙을 만날 때마다 낯간지러운 칭찬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참.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저 부끄러워요. 하하, 부끄러워하시는 모습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평일은 여자를 다루는데 능숙한 선수처럼 자연스럽게 현숙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 행복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교주와 신도, 스승과 제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 우리는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걸까? 현숙은 그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그저 수많은 신도 중 한 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실망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어느 때처럼 산책을 함께 하던 때 현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마치 눈앞에 가득하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수님이라. 그냥 앞으로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더 편하게 부르는 건 어떨까요? 편하게요? 네. 예를 들면 평일 씨라던가. 모두가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우러러보는 남자가 나에게만 친밀한 호칭을 부탁한다. 현숙은 평일과 자신 사이에 더욱 친밀한 유대가 생긴 것만 같아 기뻤습니다. 그렇게 꽃길만 가득할 것만 같았던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은 이전에 함께 갔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붉은 와인이 찰랑이는 와인잔 너머로 평일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젠틀하고 로맨틱해 보였습니다. 오늘 현숙 씨 얼굴이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이 와인처럼 매혹적이네요. 평일은 여심을 훔치는데 도 같은 사람처럼 감미로운 목소리로 낯간지러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현숙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도 참.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저 부끄러워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아름다우니까요. 평일은 씩 웃으며 현숙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현숙은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달콤한 분위기는 계산할 시간이 되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평일은 마치 연기라도 하듯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아, 이런.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것 같네요. 이게 참. 그는 자신의 이마를 툭 치며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현숙은 그런 그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지갑을 꺼내 들었죠. 괜찮아요, 교수님. 오늘은 제가 낼게요. 저번에 신세 진 것도 있고 하니까요. 현숙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일에게 음식을 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평일이 민망해지는 것은 현숙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건 제가 대접하려고 했던 건데 현숙 씨께 폐를 끼쳐서 어쩌죠? 괜찮다니까요. 다음에 사주시면 되죠. 현숙은 그렇게 말하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평일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현숙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평일은 현숙을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계산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 미안해요. 현금 인출하는 걸 깜빡했네. 와 같은 비교적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덧붙였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명조차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둘이서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이것저것 군것질거리를 잔뜩 사놓고는 계산할 때가 되자 평일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슬그머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저기 붕어빵도 파네. 요즘 붕어빵 파는 곳 찾기 힘든데. 현숙 씨, 붕어빵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계산할 때가 되자 다른 곳을 슬쩍 쳐다보는 평일. 현숙은 그런 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현숙은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라고 타이밍이 어긋난 것이라고 믿었죠. 평일 씨가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현숙의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바로 백화점 쇼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의 제안으로 번화가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잠깐 백화점에 들렀다 갈까요? 하고 평일이 말했고 평일의 말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현숙은 그냥 뭐 구경이라도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수였죠. 이 옷도 괜찮고 이것도 남성복 매장에 갈 줄 알았던 평일은 뜻밖에도 여성복 코너부터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현숙에게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라고 시켰죠. 저는 괜찮아요, 평일 씨. 아직 옷 살 생각이 없어서요. 누가 사래요? 내가 사줄 생각입니다. 호기롭게 말하는 평일이었지만 현숙은 그런 그의 말이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둘이 있는 곳은 시즌 2월 상품이 잔뜩 쌓여 있는 세일 코너였거든요. 평일은 현숙에게 50% 세일 택이 붙어 있는 옷을 자랑스럽게 갖다 댔습니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요. 그런가요? 네, 아주 딱 맞는 게 현숙 씨를 위해서 만들어진 옷 같은 걸요. 현숙은 이미 그 옷을 집어 들기 전에 평일이 10%, 20%짜리 옷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본 상태라 조금은 마음이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죠. 애초에 평일 씨는 영리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교인이시잖아. 그런 분께 물질적인 걸 바라면 안 되지. 마음을 가다듬은 현숙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평일 씨가 좋다면 저도 좋아요. 그럼 이걸로 하죠. 여기요. 이 옷 바로 포장해 주세요. 평일로부터 옷을 선물 받은 현숙은 그래도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를 표했습니다. 뜻하지도 않게 옷 선물을 받을 줄이야. 정말 고마워요, 평일 씨. 고맙긴요. 자, 그럼 이제 남자 옷을 보러 가볼까요? 남자 옷? 현숙이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평일이 걸음을 재촉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남성복 명품 코너. 딱 봐도 가격이 현숙의 옷을 샀던 세일 코너와는 달리 매우 비쌌습니다. 평일은 전에도 이곳에 자주 왔던 듯 직원이 먼저 알아보고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주 뵈니 반갑습니다. 자주 뵌다고? 머릿속의 의문이 해소되기도 전에 평일이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은 저번에 샀던 거랑 비슷하고. 그래, 이번에는 이게 좋겠네. 이거 맞춤 수선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또한 훌륭한 안목이시고요.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맞춤으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해요. 평일로부터 옷을 건네받은 직원이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현숙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당황한 현숙이 되물었고 그러자 직원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보통 교수님 옷 계산은 같이 오신 여자분이 하셨던 터라. 현숙은 얼른 고개를 돌려 평일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로 간 건지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어디로 간 거지? 당황하던 현숙에게 직원이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결제는 교수님께 직접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잠시만요. 고민하던 현숙은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카드를 받은 직원이 방긋 웃으며 즉시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다 해서 130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130만 원이요? 무슨 옷 가격이 그렇게? 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깜짝 놀란 현숙은 얼른 할부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카드와 영수증,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평일은 결제가 끝나니 어디선가 호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평일 씨, 어디 갔던 거예요? 한참 찾았잖아요. 아, 그게.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아참, 그나저나 결제를 깜빡했네요. 평일이 결제를 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그런 평일을 제지하며 말하기를 여기 계신 여자분께서 먼저 결제하셨습니다, 교수님. 내가 그 결제를 하고 싶어서 했나? 현숙은 직원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쩌랴 싶은 마음에 그냥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평일은 그런 현숙에게 정말 고맙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현숙 씨. 제 옷을 또 선물해 준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어쨌든 교수님께서 제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 하니까요. 현숙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정신 나간 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고작해야 50% 세일 상품 10만 원도 안 되는 옷을 선물 받고 평일에게는 130만 원짜리 명품 옷을 6개월 할부로 사줬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따졌다가는 평일과의 관계가 망가질 것이 두려워 현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이용하는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숙은 평일이 운전하는 차 보조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부터 평일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근래에 평일의 행동은 무척이나 이상했으니까요.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평일이 차를 멈추고 현숙은 멍하니 있다가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숙 씨, 평일이 따라 내리더니 성큼성큼 다가왔고 순식간에 현숙의 허리에 팔을 휘감아 안았습니다. 이대로 보내기에는 아쉬워서 말입니다. 네? 아니, 평일 씨. 현숙이 뭐라고 말을 더하기도 전에 평일이 현숙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얼떨떨하게 있던 현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자기를 보며 씩 웃는 평일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봅시다. 평일은 차를 타고는 금세 떠나버렸고 현숙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멋대로 입맞춤하고는 횡하니 떠나버린 남자. 그런 남자에 대한 여자의 마음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왜 갑자기 키스를? 홀로 남은 현숙은 자기 입술을 매만져 보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니니 당연히 키스 자체에 놀란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는데. 뭐든지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는 법인데 평일이 멋대로 저지른 입맞춤의 느낌은 마치 교통사고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요. 그래, 평일 씨도 남자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번 키스는 느낌이. 현숙은 평일의 키스가 무언가를 덮으려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현숙이 오늘 자기 옷을 사준 것을 어떻게든 다른 충격으로 잊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요. 엄마, 거기 우두커니 서서 뭐해? 현숙의 정신을 일깨운 건 딸 지원의 부름이었습니다. 지원이 현숙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왜 여기 멍하니 있어? 아까 급하게 지나간 차는 또 뭐고? 응? 아, 아니야. 날이 춥다. 얼른 들어가자. 지원에게 대충 얼버무리고 현숙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평일 씨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걸까? 현숙은 최근 평일의 행적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무언가 영적으로도 보이고 남달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행적은 이상했죠. 현숙에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계산을 받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현숙이 평일을 위해 쓴 돈이 최근 몇 달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설마 평일 씨가 날 이용하는 건가? 현숙도 바보는 아니기에 머릿속에 이전에 보았던 뉴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부를 희롱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남자들 말입니다. 설마 아닐 거야. 평일 씨가 그럴 리가. 엄마 주무세요? 다시 현숙의 정신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딸 지원이었습니다. 평소 엄마에게 관심이 많은 지원은 현숙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며 걱정 섞인 말을 했지만 머리가 복잡한 현숙에게 그런 딸의 관심은 부담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 교수라는 아저씨.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라. 평일 씨도 사람이니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는 건 좋지 않아. 평일 씨? 이제는 교수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 엄마, 그 사이에 그 사이비 교주랑 더 가까워진 거야? 안 되겠다. 사실 이번에 내가 선배한테 그 인간 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말 조심하라니까. 그만 나가라. 현숙의 딸 지원은 경찰 대학생이었습니다. 지원은 엄마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현숙의 머리는 복잡해졌죠. 확실히 마지막에 나한테 한 키스는 뭔가 이상했어. 애정이 담긴 것도 그렇다고 성욕이 담긴 것도 아닌 무턱대고 들이대는 키스. 그건 무언가 다른 욕망이 담긴 기분이었죠. 이후에도 평일의 행태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돼지갈비를 먹어볼까요? 평일과 만날 때면 늘상 그는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먼저 골랐고
그곳에 가면 평일은 원껏 먹고 난 뒤 계산할 때면 딴청을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참, 그러고 보니 이번에 구두도 하나 사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구두, 또 어느 날은 가방. 그런 식으로 평일은 현숙에게 매번 돈을 갈취해 갔고 현숙은 자신이 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걸 말했다가 평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그것이 두려워 묵묵히 계속 대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평일을 위해 대신 결제한 카드 값만 3천만 원이 넘었을 때 딸 지원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카드 값만 3천만 원이 나왔어. 평소에는 100만 원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뭐야? 내가 괜한 돈을 썼겠니?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거지. 그 사이비 교주한테 쓴 거 아니야? 딸의 질책에 현숙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그런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그딴 중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난리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 인간은 지금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서울청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벌써 몇 번 사기 혐의로 조사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더만. 뭐라고? 그럴 리가. 평일 씨가 사기 혐의로 조사라니. 지원이 너나 네 선배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잘못 알기는 무슨. 이미 나도 몇 번이나 교차 확인을 한 건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그런 인간들 지금 엄마가 돈을 써주니까 곁에 있는 거지. 막상 엄마가 돈을 안 쓴다고 하면 아예 모른 척 할걸? 우리 평일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원의 말은 현숙의 가슴 속에 의문을 싹트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천만 원을 쓸 때까지 평일은 노골적으로 자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 결국 현숙은 평일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는 방식으로요. 만약 평일이 정말로 현숙을 아낀다면 그 방식이 신도로서건 여자로서건 아낀다면 현숙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도 너무 잘 먹었네. 평일이 밥을 먹고는 배를 두드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과 단둘이서만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 신도 2명을 더해 현숙까지 총 4이서 밥을 먹은 거였죠. 계산대로 향하던 평일이 슬쩍 바로등 뒤에 있는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현숙은 그 말의 함의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테니 그 사이 계산을 끝내 놓으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현숙은 그저 가만히 눈을 뜨고 평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평일이 현숙을 슬쩍 살피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손님, 아직 계산을 안 하셨는데요? 계산원의 말에 평일의 한쪽 눈썹이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아직이요? 아니, 그렇담. 평일이 현숙을 향해 시선을 보내봤지만 현숙은 그런 평일의 시선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평일이 쯧 하고 혀를 차더니 마침내 자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현숙은 이 남자가 정말로 나를 봉으로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고, 교수님 카드는 넣어두세요. 제가 결제할게요. 곁에 있던 다른 여자들이 너도 나도 대신 계산하고 싶다며 나선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 꼬라지는. 자기들끼리 평일을 위해 계산하고 싶다며 아웅다웅하는 여자들을 보며 현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카페를 가도 현숙을 제외한 다른 여자들이 계속 계산을 하고 싶다고 나섰고 평일은 그런 여자들의 다툼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평일이 현숙에게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숙 자매는
하온에 대한 믿음을 잃은 모양입니다. 하온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자기 밥값이랑 커피값 내주지 않았다고 믿음을 잃었다고 말하는 평일의 옹졸한 태도에 현숙은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자신처럼 평일만을 열렬한 광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다른 여자들의 꼴도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결국 현숙은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현숙은 그래도 평일이 자신을 붙잡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현숙과 평일은 그래도 입맞춤까지 나누었던 사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각별한 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일은 그런 현숙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당황한 현숙이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간다니까요. 진짜로요. 현숙의 말에 평일이 피식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가세요, 그럼. 아무도 안 막습니다. 마치 이미 단물 다 빨아먹은 인간을 보듯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 현숙은 그런 평일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와중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을 휘청일 정도였죠. 집에 도착해 곧바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숨죽여 흐느끼던 소리는 곧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뭐였을까? 그저 돈 많은 바보? 아니면 호구? 평일의 달콤한 말과 거짓 행동에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멍청한 년. 멍청한 년. 지원이 말을 들었어야지. 그딴 인간이 뭐가 좋다고. 현숙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후회와 자괴감에 휩싸여 한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평일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그 경멸에 찬 눈빛, 마치 배부른 맹수처럼 탐욕스럽고 비열한 눈빛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면 내가 울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겠지? 사람 잘못 봤어. 그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기꾼 놈. 반드시 내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현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죠. 오직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요일 하온 교회의 정기 집회 시간에 맞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놈의 가면을 벗겨주겠어. 굳은 결심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여느 때처럼 평일의 설교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온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여전히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런 글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기꾼 자식. 저 뻔뻔한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어. 현숙은 당장이라도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현숙의 눈에 낯선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마치 과거의 자신처럼 들뜬 얼굴로 연단 위 평일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사람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과거의 현숙처럼요. 오늘 우리 하온 교회에 새로운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현숙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저 젊은 여자도 평일에게 속아 이용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현숙의 눈에 보인 것은 구석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는 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숙은 일단 바깥으로 나와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광자가 나오자 곧바로 그녀를 잡아 세웠습니다. 광자야. 현숙아.
오늘 집회 안 왔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더니 광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그런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광자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현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광자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하은이님, 뭐니? 조평일, 저 인간이 사이비 교주라는 거. 너 다 알고 있었잖아. 현숙의 말에 광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해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광자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먹고 살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현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광자는 그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잖아. 그런데 하온 교회에서는 사람만 데려오면 커미션을 줘. 그것도 꽤 짭짤하게. 그래서 나를 그 사기꾼한테 팔아넘긴 거야? 너 정말 친구 맞아? 현숙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광자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착각이었던 겁니다. 미안해, 현수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지만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니. 광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현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현숙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평일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교회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여자가 평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일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조평일. 조평일이가 저기 있다. 이 사기꾼아. 내 차는 어쨌어? 당신 내 차 팔아먹었지. 당장 내놓으라고. 두 여자는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악을 쓰며 평일에게 매달렸습니다. 평일은 그런 그녀들을 뿌리치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들이 갑자기 무슨 짓이야? 사탄이 씌었나?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여자들 안 떼어놓고. 평일의 고함에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달려와 두 여자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두 여자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현숙은 그 모든 광경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 여자들도 나처럼 그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현숙은 평일에게 쫓겨난 두 여자에게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현숙의 다급한 외침에 두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우리한테 무슨 볼일인데? 한 여자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숙은 그들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셋은 곧 서로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저 망할 인간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현숙의 말에 두 여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셋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하온을 통해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결국 모두 잃었죠. 나한테는 죽은 남편을 하온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만날 수 있기는커녕 나중에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현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일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여자는 힘을 합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평일에게 송금했던 내역, 그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찾아냈습니다. 딸 지우도 기꺼이 엄마를 도우러 나섰습니다. 엄마,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야? 지우는 경찰대생답게 셋을 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평일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기 때문에 그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내부자 증언이면 좋을 텐데. 그래야 경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고민하던 며칠 사이 현숙은 뜻밖의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광자였습니다. 뻔뻔하게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해? 현숙은 쌀쌀맞게 물었습니다. 아직 광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광자는 쭈뼛거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 말? 무슨 할 말이 남았는데? 나를 그 사기꾼한테 팔아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뻔뻔한 소리를 하려고? 현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광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현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뭔데? 나 사실은 그동안 조평일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했는지 다 증거로 남겨놨다고. 내가 우리 교회 서기였거든. 광자의 말에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내가 그동안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보고 들은 거 다 적어놨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한 파일도 있고. 광자가 떨리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사람을 믿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점점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광자의 말에 현숙은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광자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그녀 역시 평일에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광자야, 너. 현숙이 머뭇거리자 광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그 사람 죄를 밝히는데 내가 최대한 도울게. 내 증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해. 광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평일의 지시를 받아 하온 교회 신도들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현숙은 광자의 증언을 토대로 평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숙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할머니께서 모두 모아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담당 형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현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그 사기꾼 놈 때문이죠. 그 놈 때문에 제가 이 고생을 한 겁니다. 경찰은 광자의 증언과 현숙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일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평일이라는 인물, 전에도 도주한 적이 있네요. 이 인간 즉시 체포해야겠어요. 경찰은 평일의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데이를 하온 교회의 정기 집회가 있는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현숙은 경찰과 함께 하온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평일이 체포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죠. 일요일 오전 교회에는 여느 때처럼 신도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일은 연단 위에서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온은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길입니다. 하온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 문이 콱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 당신들 뭐야? 신성한 전당에 왜 경찰들이 왔어? 평일은 당황한 듯 외쳤지만 형사는 침착하게 평일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조평일 씨, 당신을 사기, 횡령, 그리고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평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평일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신실한 종이란 말입니다. 발악을 하며 끌려 나오던 평일의 눈이 그를 지켜보던 현숙과 마주쳤습니다. 현숙이 그를 차갑게 노려보자 평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거지. 네가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간담이 서늘해지는 추악한 말이었습니다. 현숙은 그런 평일 앞에 다가가 그의 이글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추하네. 여자 등이나 처먹고 다니던 놈이. 뭐라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긴 추하다고 했지. 남자가 돼서 정직하게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어휴. 현숙이 혀를 찾아 평일은 더욱 분노했지만 양옆에서 단단히 붙들고 있는 형사들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평일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교도소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현숙은 집 근처 카페에 홀로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했죠. 하온 교회 그리고 평일과의 만남. 그것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에 홀렸던 걸까? 씁쓸한 미소를 짓던 현숙은 이내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과 별거 후 그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 외로움의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하온 교회와 평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야. 현숙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종교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삶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현숙은 이제부터라도 바깥에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으로서 굳게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현숙이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오롯이 바로 선 여자. 밝은 햇살이 그런 그녀를 축복하듯 비추었습니다.